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김치냉장고 아시죠? 뭐 유명한 그 회사에 김치냉장고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거기서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산지 물론 10년 넘은 경우에. 근데 나는 뭐 잘못도 없는데 김치냉장고를 똑같이 뭐 콘센트 꽂아놓고 쓰잖아요. 누구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근데 이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자주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서 내 집이 다 탔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첫 번째,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그 물건을 제조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컴퓨터 사는데 컴퓨터에 불 났어. 이거 우리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불이 왜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 일반적인 불법 행위는 김치냉장고를 만든 회사에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고의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점을 전부 입증해야 돼. 우리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임입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 개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만들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 줬어요. 나는 그냥 이게 실제로 내가 제조물을 사서 이런 그 내가 용법에 맞게 섰다. 그런데 손해가 났다. 그래서 내 재산적인 확대 손해가 생기거나 신체나 뭐 건강에 뭐 해를 입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확대 손해를 기본적으로 그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제조물 책임법은. 그것만 입증하면 그냥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책임 없다는 건 제조사가 오히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데 그럼 10년 지난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법원의 판결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판례 연달아서 볼 테니까 한번 잘 내용 보세요. 이 사건은 2021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에요. 이건 뭐냐면 20년도 7월 달에 이분이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불나면서 집안 내부가 다 탔어요. 그래서 이 김치냉장고는 언제 출고된 거냐면 2002년도 11월 달에 출고된 제품인데요. 그냥 거실 벽면에 그냥 설치해 놓고 계속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 원인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해서 보면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에서 발화가 됐다. 그리고 또 김치냉장고 내부 전기적 요인에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사, 김치냉장고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고가 졌어. 뭐라 그랬냐면 B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로부터 무려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화재가 났다. 또 하나, 제조물 책임법 7조 2항에 따라서 더 이상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제조물 책임법은 10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단자에 자꾸 먼지가 끼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증가된다, 당연히. 그리고 24시간 내내 꼽아두는데 먼지 영향 안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일반 제품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B사 김치냉장고에는 그 사용기간, 안전사용기간을 7년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놨다. 그 다음에 사용자로서는 이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벽면과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해서 화재를 예방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소비자보호원에서 2014년도 6월부터 20년도까지 이 B사 김치냉장고에 대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었는데 또 아무것도 안 했다. 안내까지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A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분은 황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물론 변호사 보수까지 또 물어줘야 되겠죠.
소송 비용도 부담을 하고. 자, 7조가 소멸시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물 책임법 보면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소송에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돼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산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뒤에 해당하는 것, 누적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옥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제조물에서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민사소송은요, 우리가 제조물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주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다음 재판 거 하나 보면 2014년도 3월 18일 날 이분이 306호, 그러니까 이 사람 건물에서 좌우간 똑같은 김치냉장고를 2003년도에 3년도 5월 16일 날 제조해서 설치를 바로 했어요. 그 설치해서 공급한 김치냉장고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화재가 나서 306호 이 집 빌라뿐만 아니라 인근 3세대 건물하고 다 가재도구를 다 태웠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92년도부터 이 건물에서 계속 사용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을 했던 거니까 앞에 사안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이분도 앞에 소송하고 같은데 이분도 2014년도 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무려 이 김치냉장고를 사용한 지가 벌써 11년이 된 거예요. 앞에 거는 물론 17년 더 오래됐긴 했지만 여기도 그래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C한테 이 사람은 이제 보험을 당연히 드러나서 보험사가 이분한테 전부 다 보험금을 줬어.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하신 거거든요. 김치냉장고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준 돈 나 4,290만 원이니까 그거 내놔라라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판결문 내용 볼게요. 여기는 김치냉장고의 제조 공급자로서 제조물 책임도 지고 또 하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제조물 책임은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10년이다, 10년.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인데 10년 다 지났는데 무슨 제조물 책임법 얘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불법행위 책임은 아까 그랬잖아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증 안 됐어? 그러니까 난 책임 못 져.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1심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졌어. 그 내용을 보시면 자, 김치냉장고 소유자 C, 그러니까 C가 안전점검을 받은 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이 일반적인 전력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선 피복이 나빠지거나 먼지가 쌓여서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화재 발생 이전에도 이 김치냉장고에서 피고가 제작한 김치냉장고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나지 않았었냐. 그리고 또 하나 너 피고가 무상점검이나 물품 교환, 부품 교환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정 따져보니까 너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앞에 건 17년 됐고 이건 11년 됐다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둘 다 똑같이 안전점검을 안 받았어요. 하지만 앞에서는 지금 너 피고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를 만든 제조사에서 분명히 여기 무상점검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거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거절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피고가 가서 무상점검이라든지 부품 교환을 실시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예전에도 자꾸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여기를 더 중하게 본 겁니다. 근데 똑같이 뒤에 김치냉장고 뒤에 먼지가 쌓일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는 앞에서 소송에서는 그 부분을 한마디로 원고가 패소 판결하는데 썼고 또 한쪽에서 책임 제한을 하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사소송은 비슷한 사안이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판결이 있는데 왜 저는 졌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가 무상점검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이게 이 두 번째 사건도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던 거지. 근데 앞에 건 증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의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소송도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조물 책임법은 10년 지났기 때문에 인정 안 됐어. 여기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된 겁니다. 또 다른 판결 한번 볼게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견자가 김치냉장고 뒤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내부에 유실된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냉장고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환경에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를 10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무조건 10년 넘었다고 해서 그냥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거는 이 냉장고 화재 아니냐. 이 냉장고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10년 지나면 여기 못 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너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판결한 거예요. 똑같은 판결이에요. 약간씩 다르잖아요. 세 가지 판결을 보는데.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도 10년 넘은 거거든요.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10년 넘었지 않냐. 그 다음에 몇 차례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이런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갔으면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도 안전정보 받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받았냐. 그리고 너무 그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전원 코드가 냉장고와 코드가 바닥 사이에 이렇게 너무 밀착해서 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것도 같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을 60%로 제한한 거예요. 피고 책임을. 40% 감액. 앞에는 50% 감액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 여기는 아까 제가 제조물 책임법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 책임법 못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10년 넘은 사건은 제조물 책임법 주장을 하면 다 져요. 대신 일반 불법행위로 가는 건데 불법행위는 그러면 10년 넘어도 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까지 보는 겁니다. 원래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안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너 불법행위 네가 잘못했어 라는 걸 안날로부터 3년. 그 안날은 지금 3년 지났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도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한날에도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 책임을 못 물어요. 소멸시효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됐는지가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불법행위를 한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이게 시간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 여기서 불법행위는 뭐냐면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 하자가 불법행위거든요. 이 하자라는 가해행위가 있는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손해는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할 때 한날의 기준은 언제를 볼 거냐? 손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불법행위를 한날로 보기 때문에 하자가 그 전에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했다면 나는 손해배상 10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김치냉장고 불을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장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고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화재 사건에서는 보험을 들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난 보험금 가지고 보험회사가 다퉈가는 겁니다. 근데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처음처럼 자기가 소송하다 보면 졌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손해도 본인이 다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을 꼭 드세요. 하지만 김치냉장고에서 불났을 때 10년 지났다.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다. 대신 정확한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 꼼꼼히 보시고 뭐 이런 일 없으시면 좋겠지만 있다고 하면 바로 뭐 소송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그리고 안전하게 소송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